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혈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뇨에 걸린 사람부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많은데요. 건강 관련 방송을 봐도 혈당 조절 이야기는 빼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혈당에 관심이 많아졌을까요? 그건 디저트의 발달로 당이 들어간 음식이 넘쳐나고 운동이 부족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약 없이 혈당 잡는 법입니다. 지은이 가토 마사토시, 펴낸 곳은 유노라이프입니다. 이 책은 엄격한 식단으로 혈당을 제한하고 엄청난 운동을 요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당을 조절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약 없이 무리한 식단 조절 없이도 혈당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혈당이 높을 때 우리 몸의 변화.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몸속 혈관이 망가집니다. 가는 혈관이 밀집된 부위부터 말이죠. 그 부위는 바로 눈, 신장, 팔다리로 번집니다. 당뇨병의 3대 합병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당뇨병 망막증, 고혈당 상태가 이어지면 망막의 미세한 혈관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거나 심하면 실명에 이릅니다. 당뇨병 신증, 신장은 혈관을 여과해 체내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고혈당 상태가 이어지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저하되어 체내에 필요한 단백질까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증상이 더 심해지면 여과 기능 자체가 불가능해져 인공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 신경장애, 고혈당 상태가 이어지면 신경세포가 망가지고 혈액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손발이 무감각해지는데 자각하지 못한다고 통증이나 상처를 방치하면 조직이 죽는 궤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뚱뚱하지 않으면 괜찮을까?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재검사 필요라고 나와도 몸 상태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괜찮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마른 체형이나 정상 체형 중에 혈당 수치가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마른 체형이라도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준텐도 대학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BMI가 18.5 이하인 저체중 젊은 여성은 보통 체중인에 비해 내당능 장애 비율이 7배나 높았습니다. 내당능 장애란 식후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대로 방치하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당뇨병 예비군이란 뜻이죠. 비만일수록 내당능 장애 비율이 높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체질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적어서 비만이 아니어도 내당능 장애가 되기 쉽다고 알려집니다. 요컨대 비만이 아니어도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는 말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의 출발점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병을 필두로 고혈압, 우울증, 치매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파생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질병들의 기원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을 비롯해 고혈압, 우울증, 치매에 모두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에너지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다른 하나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주재료인데 몸을 움직이면 근육이 자극받아 근육 조직이 일시적으로 손상됩니다. 이때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면 다시 근육 조직이 재생되어 더 튼튼하게 성장하죠. 이처럼 근육의 손상과 재생을 반복하면서 근력이 강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초회복이라고 하는데 운동과 단백질 섭취는 초회복의 필수 요소입니다. 당질이 제대로 못 쓰이는 이유. 저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먹는 양은 젊을 때보다 줄었는데 혈당치는 더 올라갔어요. 왜 나이를 먹으면 혈당치가 쉽게 올라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액 속의 포도당인 혈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체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체에서 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은 근육입니다. 혈당의 80% 이상이 골격근으로 흡수되죠. 그런데 근육에서 당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에 당이 넘쳐나겠죠. 이것이야말로 먹는 양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혈당치가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앞에서 마른 체형의 젊은 여성은 보통 체형보다 내당능 장애의 2배 이상 걸리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른 여성은 보통 체형에 비해 골격근이 현저히 적죠. 요컨대 근육량이 적을수록 설령 나이가 젊더라도 혈당이 올라가기 쉽다는 말입니다. 높은 혈당에 지친 췌장을 쉬게 하려면 운동의 효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슐린 과다 분비로 지친 췌장을 쉬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운동으로 근육을 수축하면 세포로 당이 흡수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중단한 뒤에도 당 흡수는 계속됩니다. 운동을 해서 당을 소모한 근육은 다시 당을 근육에 저장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설령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지 않더라도 근육이 포도당 수송체를 세포 표면에 다수 발현시켜 당을 흡수하려 하죠. 따라서 운동을 한 뒤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반복할수록 개선됩니다. 근육이 단련될수록 포도당 수송체의 양이 늘어나 소량의 인슐린만으로도 당이 활발히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운동해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을 때, 혈당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꾸준히 걷기를 하거나 일하면서 충분히 몸을 움직이는데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다음의 2가지를 지키고 있는데 말이죠. 1. 규칙적으로 많이 걷는다. 2. 몸을 많이 움직인다. 그럼에도 왜 혈당치가 높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운동은 크게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으로 나뉩니다. 유산소 운동은 충분히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장기간 지속하는 운동입니다. 걷기, 조깅, 수영 등이 대표적이죠. 집안일이나 회사 업무 등 일상에서 몸을 움직이게, 걷기처럼 신체적 부담이 적은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체조. 안타깝지만 이러한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혈당을 낮추려면 어떤 운동이 적합할까요?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짐작하겠죠. 운동으로 당을 소비하고 체내 당의 80% 이상을 흡수하는 골격근을 강화하는 운동, 바로 무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의 목적이 지방 연소와 심폐기능 강화라면 무산소 운동의 목적은 근육 강화입니다. 무산소 운동은 산소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당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단기간 근력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복근 운동, 등 근육 운동, 덤벨 등이 대표적이죠. 유산소 운동이라고 혈당을 내리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평소 운동 습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운동을 시작할 때는 부담이 적고 부상 위험도 낮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다만 당뇨병을 예방하고 싶다면 근육을 튼튼하게 단련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산책하고 몸을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근육이 발달하지는 않으니까요. 천천히 걸으면 효과가 적으니 다소 숨이 찰 만큼 빨리 걸으세요. 그리고 체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으면 근력 운동을 추가하세요. 알다시피 천천히 걷기는 일상 동작입니다. 이것으로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죠. 하지만 다소 숨이 찰 만큼 빨리 걷거나 계단 또는 오르막길을 올라간다면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이 자극받아 단련됩니다. 혈당을 낮추는 근육을 얻으려면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단백질 부족은 우리 몸을 얼마나 망칠까? 운동을 꾸준히 해도 근육이 감소할 때는
바로 단백질이 부족할 때입니다. 단백질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고 몸을 구성하는 주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골격근입니다. 인체가 보유한 단백질 중 골격근이 가져가는 비중이 50에서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골격근이 가져간 단백질은 매일매일 분해와 합성을 반복하는데요. 만일 음식으로 섭취하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합성되는 근육보다 분해되는 근육이 많아져 근육이 점점 줄어들겠죠. 근육을 키우는 보디빌더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육류나 프로틴 등으로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고강도 트레이닝으로 파괴된 금섬유를 복구하는 동시에 분해되는 근육보다 합성되는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죠.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가 되니까요. 이처럼 인체의 단백질은 매일매일 분해와 재생을 반복하기에 날마다 일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외부에서 공급되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체내에 있는 단백질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사용되는 것이 단백질의 저장고나 다름없는 근육입니다. 먹는 양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체중 감량을 하면 체중이 쑥쑥 빠지고 겉으로 보기에도 눈에 띄게 날씬해지므로 얼핏 보면 다이어트에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줄어드는 것은 대부분 근육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장 지방은 고스란히 남은 상태에서 근육이 줄어드니 신진대사는 저하되고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이때 먹는 양을 원래대로 되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눈 깜짝할 사이에 체중이 다이어트 전으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미 근육을 잃은 상태인지라 상대적으로 체지방률은 다이어트 전보다 증가하죠. 하루에 꼭 먹어야 할 단백질 식단. 예컨대 체중이 60kg인 사람은 하루 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에 스크램블 에그 달걀 2개 정도, 단백질 14g, 점심에 닭다리살 1개 200g, 단백질 34g, 저녁에 생선구이 2마리 정도, 단백질은 20g. 이렇게 되면 1일 총 단백질 섭취량이 68g 정도 됩니다.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젊은 남성이라면 문제없이 소화할 양이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 양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소식하는 사람이나 위가 약한 사람, 노약자 등은 더더욱 그렇겠죠. 요즘은 하루 세 끼를 꼬박 챙겨 먹는 사람도 줄었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단백질 보충제나 단백질 강화식품도 괜찮은 대안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는 마법의 음료.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항바이러스, 살균, 향균 작용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사실이죠. 거기에 더해 당뇨병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식초도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것도 좋고 초무침 같은 요리에 식초를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한 큰술 정도 섭취해야 합니다. 혈당을 낮추는 맛있는 음식. 혈당 강화 효과가 좋은 식품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초콜릿입니다. 원재료인 코코아 콩에 함유된 카카오 폴리페놀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죠. 다만 모든 초콜릿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효과가 확인된 초콜릿은 카카오 함유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 뿐입니다. 카카오 폴리페놀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 이외에도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항산화력으로 혈관을 보호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낫또에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낫또 특유의 끈적끈적한 성분인 폴리감마 글루탐산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폴리감마 글루탐산 함량을 높인 낫또 개발에 주력하는 식품업체도 등장했습니다. 더군다나 낫또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낫또에 날달걀을 곁들인다면 혈당 강화 작용과 단백질 강화를 모두 충족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당뇨 예방 식단이 됩니다.
아침은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기 쉬운 시간인 만큼 아침 식사로 추천합니다. 올리브유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빵에 올리브유, 버터, 옥수수유를 각각 발라서 섭취한 뒤 혈당 변화를 조사했더니 올리브유의 혈당 변화가 가장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지류가 당질의 흡수를 늦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지만 그 중에서도 올리브유에서 그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거죠. 올리브유에는 올레인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올레인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제2형 당뇨병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리브유는 요리에 사용되는 것은 물론 빵에 찍어 먹거나 샐러드나 파스타에 소스처럼 뿌려 먹는 등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토식 체조. 한 번만 해도 다리와 허리, 등처럼 큰 근육에 확실히 부담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체조의 종류는 총 4가지로 소요시간은 약 5분입니다. 참고로 체조는 식전에 해야 식후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운동 습관이 없던 사람, 체조 1에서 4번을 한꺼번에 이어서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체조 1에서 4번을 하루 동안 해내기를 목표로 시작해 봅시다. 아침 식사 전 체조 1. 1분 동안 슈퍼맨 자세 하기. 1분 동안 하기 힘들면 횟수를 나눠서 10초씩 휴식을 취하면서 총 1분을 채웁니다. 바닥에 엎드려 양손은 머리 위로, 양발은 뒤로 뻗습니다. 팔다리는 각각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립니다. 양손과 양발을 바닥에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얼굴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향합니다. 한계치까지 올렸으면 그대로 호흡하며 1분 동안 유지합니다. 체조 2. 1분 플랭크. 1분 동안 하기 힘들면 횟수를 나눠서 10초씩 휴식을 취하면서 총 1분을 채우세요. 바닥에 엎드려 팔꿈치를 어깨 바로 아래에 대고 팔뚝은 바닥에 놓습니다. 다리를 뒤로 뻗어 발가락 끝으로 지탱하도록 몸을 바닥에서 들어 올립니다. 머리부터 발 뒤꿈치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자세를 취합니다. 자연 호흡을 하면서 1분 동안 유지합니다. 이때 등이나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점심 식사 전 체조 3. 풀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동작을 10회 총 3번을 합니다. 힘들다면 5회당 20초씩 쉬면서 총 4세트를 채웁니다. 어깨 너비 1.5배로 양발을 벌리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쭉 뻗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내립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배와 허벅지가 붙을 때까지 쭈그리고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 처음의 자세로 돌아갑니다. 이 자세를 10번 반복합니다. 10번이 가능해지면 2세트, 3세트로 점차 횟수를 늘려갑니다. 저녁 식사 전 에어 줄넘기. 마치 줄넘기가 있다는 느낌으로 1분 동안 제자리에서 팔을 돌리며 뜁니다. 힘들면 30초를 2회씩 나눠서 합니다. 줄넘기를 하듯 줄을 돌리는 동작을 하면서 양발로 빠르게 제자리 뛰는 동작을 1분 동안 합니다. 익숙해지면 더 높이 제자리 뛰기를 해봅니다. 헬스장에서 고강도의 근육 운동을 하면 좋겠지만 시간도 없고 그럴 만한 에너지도 없는 것이 많은 분들의 현실입니다. 이 책에서 알려주는 운동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혈당을 낮추는 데 필요한 근육을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효과적으로 혈당 관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